네, 지금부터 제 172차 원내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입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의 철회 이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4개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이달까지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소말리아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느닷없는 발목 잡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당 부대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해외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질책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서 언론과의 전면전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생볼목 국회 봉쇄에 대한 비판에 불통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언론 중재 제소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전면 봉쇄해 놓고도 우리가 민생을 발목 잡았다는 뻔뻔한 주장마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199개 필리버스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당이 본회의 불참한 것을 두고는 우리가 국회를 봉쇄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보장을 하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고 그때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 법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필리버스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서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덮어씌웁니다. 근본 없는 억지, 불통, 뻔뻔함 덮어씌우기에 온 국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공격한,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마침표를 찍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지 85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따지면 20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유한국당 60명 의원 중에 수사를 받은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영수 전 의원 딱 2명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진 출두했고 엄영수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에야 수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58명 의원은 언제 수사하겠다는 건지 검찰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사가 없습니다. 검찰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함흥차사할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도 벌써 48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이미 모든 의원별로 증거 화면을 수집해서 넘겼는데도 국회를 3번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함흥차사라는 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합니까?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달 17일이면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를 끝날 때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또 강압 수사 등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또 분노로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이런 비판들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미온적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자유한국당의 막장극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목 잡는 전대미문의 국회 마비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을 농단하여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회답게 국회를 농단하여 이게 국회냐 하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온갖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부모님들의 눈물 흘린 호소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거래 대상입니까?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우리 아이들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 앞에 석고 대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어린이 생명 안전만이 아닙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청년 세대에 대한 포괄적 지원 계획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 일본으로부터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은 물론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법안들도 모조리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려온 포항 주민들의 기대도 자유한국당의 민생 배반에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개혁적 폭거에 민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것을 통첩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억지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과 궤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의 수사를 받던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피고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벌써 2명의 아까운 생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찰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 점거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로 수사가 이관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전체 수사 대상 가운데 단 2명에 대해서만 소환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검찰이 왜 이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사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성적 유출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 공개일을 앞두고 사전에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평가원이 이미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온라인 시스템 전산보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감사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버 보안 관리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교육당국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평가원의 수능 성적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 완비와 함께 국가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정비 또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노웅래 과방위원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과방위가 워낙이 국회를 대표하는 식물 상임위원회가 된 거에 대한 말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방위원장님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계가 목이 빠지게 합수고대하고 있는 우리가 일명 개망신법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3법, 그중에 우리 과방위 소관의 정보통신망법이 이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발목 잡기로 해서 지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이견이 전혀 없는 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고 일자리 창출 법안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해서 법안 소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간사가 법안 소위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직무유기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리고 욕먹지 않으려고 여야 지도부 간에 분명히 데이터 3법 합의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간사라는 사람은 그런 처대라는 짓을 받은 적 없다 하고 핑퐁 게임을 하면서 이중 플레이하고 책임 떠넘기고 이러면서 국민한테 꼭 필요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법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작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꼭 필요한 민생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와 김성태 간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입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또 이대로 우리가 방치한다고 그런다면 지금의 국회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내년 21대 국회에서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국회가 될 게 뻔합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표적인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민생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국회법에 따라서 조속히 확실하게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방위가 너무 안 굴러가가지고 좀 더 답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관석 수석부의장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국회 파행 관련한 비판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소비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정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국민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드는 날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히 작년 여름에 불자동차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BMW 차량의 화재 사건 이후 리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된 1년 넘게 지나서 마련된 자동차 처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에 넘어갔으나 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저감법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생태 쓰기로 다시 파행되어 논의가 멈춰버렸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BMW 관련 차량들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국민 안전이 또다시 멈춰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영향받아서 국회가 파행됨으로 인해서 주택 청약 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현재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모두 끝났고 시스템도 이미 모두 이관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부터는 주택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을 이번 필리버스터 파행 사태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좌절시킬 것으로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 생떼 쓰기를 그만하고 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한 하준입법과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잘 알려진 민식이법을 포함한 산적한 민생 법안을 남은 정기국회에서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간단하게 건설업계와의 정책 간담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잠시 후 10시 반부터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건설업계와 여당이 마련한 최초의 간담회라서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장을 포함한 국토위원 전체가 참여하고 또 건설업계에서도 종합건설, 전문건설, 중앙 임원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부 대표들도 참석하는 대규모 간담회입니다. 건설업은 전체 취업자의 7.6%인 2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투자액 역시 GDP의 15.1%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버팀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발전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력 제고도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당정은 그동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생활형 S도시 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등 주민 밀착형 S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국외 대형 S도시 사업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약 23조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타 면제 사업의 효과가 전국의 지방에도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이규희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 전진이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정치를 하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참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나름은 민주주의는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진리 중에 가장 정확한 진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필요한 비용은 자신과 자기 진영에 대한 통찰이고, 또 하나의 필요한 비용은 인내와 기다림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쪽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또 한쪽의 진영은 독재를 반대하여 싸우면서 혹시 독재의 편리함을 배우지 않았는지 저는 성찰하고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저는 인내와 포용의 민주주의, 그리고 인내와 경청의 민주주의, 그리고 인내와 설득의 민주주의를 실천을 해야 지금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고, 저는 지금의 상황은 통찰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통찰은 보다 많이 양보하는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언론의 공정함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농민의 대변인 서삼석 부대표이십니다. 예, 서삼석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이 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이 무려 10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 법안 중에는 농어촌 의료 개선, 농어촌 용수 공급, 또 적경지역 수산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어선원 부당 경감을 위한 어선원 재보험법 등 농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그런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대표 발의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업 법안이 무려 1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10월 25일 자유한국당 농해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또 같은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 농업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런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에 거꾸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당 의원들이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업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저지하고 나서면서 농어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발언은 순전히 말뿐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을 농어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대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농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 법안들에 대한 당력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 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정중히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지난 금요일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게 그것이 과연 떨어진 개념일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 또한 자유주의를 배제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자유에는 지난 금요일 사태를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에 들어있는 그 자유, 이름에 들어있는 자유에는 국회를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자유, 민생을 유린하겠다라고 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상정해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들 하죠. 그 국회가 망가지면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더 이상 국민은 기댈 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고귀한 가치죠. 자유주의. 이 고귀한 개념이고 고귀한 가치인 자유주의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처럼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독선한국당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망국한국당 아닌가도 싶습니다. 내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방종한국당. 아마 국민들이 이제는 독선한국당, 망국한국당, 방종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일어서시네요.